관심과 사랑을 갖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가장 쉬운 게 기타만 들어주는 거거든요. 기타만 들어주는 것. 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잘 들어주면은 잘 들어주면은 그냥 말은 잘 통할 것이다. 잘 들어주면 소통 과정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잘 듣느냐 이런 건 잘 모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잘 듣느냐.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듣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침묵은 옛날에 금이다 그랬거든요. 침묵은 금이다. 근데 지금은 침묵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침묵은 금이 아니고 침묵은 썰렁함이다. 침묵하고 있는 것은 잘 들어주는 게 아니라 침묵하는 것은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벽 보고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있는 게 잘 듣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잘 들어주는 거는 어떤 걸까요? 맞장구도 쳐주고 칭찬도 하고 질문도 해주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이끌어주면서 들어준다. 뭐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 자, 작년에 들었던 분은 이제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고 보세요. 듣기의 맨 하위 단계가 뭐냐? 자, 무시하기. 따라서 무시하기.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3분 이상 반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분 이상 내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은 이거 무시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데 내가 혼자 3분 이상 이야기하고 있다. 무시하기, 경청을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혼자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혼자 많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 무시하기, 경청이라는 걸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무 대꾸도 없는데 그냥 대충 그저 그런 반응을 하는데 나 혼자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무시하기의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무시하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은 술자리에서 어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들 모아놓고 혼자 막 가르치듯이 이야기하는 거, 분기하듯이. 골프 이야기만 1시간 동안, 축구 이야기만 1시간 동안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아버지의 밥상머리 교육. 옛날에는 아버지가 밥상머리 교육을 시켰잖아요. 아버지 혼자 막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다 무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은 아버지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그러죠. 교장 선생님 훈시.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야기 많이 하는 거는 무시하기다. 두 번째가 뭐냐면 듣는 척하기. 시작. 호응도 보내고 뭐 맞장구도 쳐주고 막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는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오늘 수업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으로 뭐 해먹지? 시장을 뭐 봐가지고 하지? 아, 오늘 누구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머리는 딴 생각을 할 수 있죠? 강의는 듣는 척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듣는 척하고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는 딴 생각이 듭니다. 네, 듣는 척하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골라서 듣기. 이거는 선택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선택적 경청. 관심이 있는 것은 듣는데 관심이 없는 것은 그대로 귀에 흘러 나가버리는 겁니다. 관심이 있는 것은 듣는데 관심이 없는 거 다 흘러 지나가 버려요. 우리 대화하다 보면 그런 게 참 많죠. 똑같은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점심 먹고 나서 7,000원씩 내기로 했죠. 사무장님 통장에 7,000원씩 입금하기로 했죠. 입금하는 거 또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선택적 인식을 했어. 이제 흘려 들어버리면은 나중에 까먹을 수가 있죠.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선택적 인식을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모를 하잖아요. 선택적 경청을 안 하기 위해서 메모를 해야 돼요. 쓸데없는 이야기도 받아 적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메모를 하듯이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면 이게 무슨 경청이 되느냐? 바로 4단계의 주의해서 경청하기가 되는 거예요. 주의해서 경청하기. 저는 이런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고객 상담을 하거나 뭐 수민 상담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는 그냥 말로만 듣지 마라. 반드시 고객 노트나 어떤 메모지를 갖고 메모를 하면서 들어주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이제 우리 이제 블루투스 키보드 있잖아요. 키보드 이런 거 하나 갖다 놓고 타이핑을 치면서 들어주라는 이야기죠. 그래야만 이제 말을 놓치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타이핑을 치면서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와 있죠. 그렇죠. 여기를 들으면서 이제 중요한 건 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볼까요? 어떤 정보가 있나? 이한나 볼까? 이한나? 이한나 여기 있네. 이한나 여기 쭉 있네. 이한나. 이한나에 관련된 내용이 이거. 이한나에 대한 거. 이한나 엄청 뭐 일이 많아.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이한나 내용 엄청 많네. 또 보세요. 우정이 봅시다. 우정이 궁금한데요? 우정이 두 개가 있어. 이거 하나 있고 또 여기 또 있네. 그다음에 김미자 한번 봅시다. 김미자 있는데요. 김미자는 이제 짧게 있네. 김미자 선생님은 저기 앵커링에 관련된 자료가 있네요. 자, 또 뭐 다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저랑 1대1 만났다면 제가 거의 다 메모를 해 놓기 때문에 거의 기록을 다 하죠. 그러면 놓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머리로 들어버리잖아요. 메모 하나 머리로 들으면은 한 달만 지나버리면은 다 잊혀져 버립니다.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한 달 전에 만난 고객이 또 왔어요. 그분을 다시 상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료가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뭐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또 시간이 이중 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메모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이제 이 핸드폰이 굉장히 유명한 핸드폰 보면은 뭐 이거 한 3, 4년 되다 보니까 엄청난 양이 있어. 이게 제목만 이렇게 제목만. 그래서 뭐 여기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이름 딱 치면 나와. 그러면은 우리 사무국장님은 특히나 저랑 많이 상담했으니까 엄청 많을 거예요. 김경실. 야, 김경실. 야, 엄청납니다. 네. 우리 사무국장님은 초기에 저랑 상담을 많이 했죠. 여기. 우리 안보전 이사님 볼까요? 안보전 이사님도 뭐 있을 거예요. 안보전. 근데 그 어디다 저장해 놓으셨어요? 안보전 이사님 여기 있네. 예. 컴퓨터 메모 활용해가 메모장이 있잖아. 메모장. 저는 저기 메모를 클러 노트라는 걸 다운받아 클러 노트에 글자도 크고 좋더라고요. 클러 노트. 자, 이제 어쨌든 그 고객과 대화를 할 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타이핑을 하거나 고객의 모든 내용을 좀 메모를 해라 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두 번째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만나면서 고객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었다면은 고객에 대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상담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아, 지난번에 오셨을 때 참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 일은 잘 되셨나요? 그럼 어떨까요? 지난번에 자 사모님하고 부부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잘 해결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했을 때의 느낌이 어떨까요? 야,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금방 알잖아요. 지난번에 대화 중에 그 아드님이 고3 대학 시험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쯤 대학 들어갔겠네요. 잘 들어갔나요? 어때요? 뭐 다 되는 거지 뭐. 가능하면 이제 이름도 메모를 해놓으면 좋죠. 이름.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뭐 깜짝 놀라지 그러면. 그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을 해주니까. 어쨌든 주위에서 경청하기는 이렇게 내용을 집중적으로 들어주는 건 이제 주위에서 경청하기다. 자, 이 주위에서 경청하기에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요. 여러분 선배인데 여러분들 다 아는 분입니다. 김오곤 한의사라고 있어요. 김오곤 한의사. 이분이 이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저한테 교육을 받았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명강사가 됐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이 사람은 한번 보면 이제 그 대학 노트 한 20페이지 노트를 하나 갖고 와요. 근데 강의 1시간을 들으면은 그 20페이지 다 채워요. 얼마나 많이 받아들였는지. 나중에 노트 보면은 자, 기침,
기침이라는 단어도 있어. 하품. 강의할 때 어떻게 그렇게 아. 하는지 기억이 나. 아 제가 하품하면서 강의했잖아요. 하품이라는 단어도 있어. 하품. 여기서 조금 휴식, 뭐 휴식.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걸 다 기록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해서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집에 가져가서 이제 그날 세미나를 하는 거죠. 가족 세미나를 하는데 오늘 저녁에 다 모여. 와이프, 큰딸, 둘째딸, 아들, 막내딸, 그 사남매거든, 사남매. 소미, 뭐 강개토, 소리, 이게 이름 다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보미, 송이, 광개토 이렇게 있죠. 이제 애들 다 모아놓고 이제 아빠가 오늘 서울에 가서 정동문 코치님한테 강의 들었는데 강의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 그래서 아빠가 이야기한 거야. 그 노트를 가지고 요걸 한 5년을 한 거예요. 5년을. 그러니까 강의 듣고 노트 필기해가지고 또 집에서 가족 세미나하고 또 강의 듣고 세미나하고 이거 5년 했다고. 그러니까 강의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겠죠. 그래서 2010년도에 이 사람이 이제 아침마당 나가고 하면서 방송 스타가 됐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생각하면 야, 이 김옥원 한의사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숨소리까지 받아주었을까? 기침까지 어떻게 받아주었을까? 어쨌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위에서 경청하기 도 참 중요하지만 그 위에 공감적 경청이 참 중요한데요. 공감적 경청과 주위에서 경청하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위에서 경청하기는 내용까지는 잘 들어주는 건데, 자, 말하는 의도라든지 말할 때 기분 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공감적 경청은 뭐냐면은, 공감적 경청은 내용도 잘 들어주지만은 그 말하는 의도와 말할 때 기분 상태까지도 잘 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남편을 기다리면서 밥을 맛있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밥을 맛있게. 근데 남편이 항상 저녁 7시만 되면은 집에 와서 밥을 먹기 때문에 매일 밥을 준비해서 남편하고 같이 먹으려고 오늘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따라 남편이 7시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7시 반에도 안 들어와. 8시에도 안 들어와. 근데 10시 반까지 기다렸는데 10시 반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보 정말 미안한데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 전화도 못하고 핸드폰 찾다가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핸드폰을 찾지도 못하고 이렇게 늦게 왔네, 정말 미안해, 이렇게 이제 사과를 하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딴짓하고도 아니고 핸드폰 잃어버려서 늦게 왔다니까. 근데 이제 아내는 생각을 했어요. 아, 난 당신 기다린다고 저녁 해놓고 기다리는데 저녁도 못 먹고 배가 많이 고파. 근데 차를 이거 먹으면 되지만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네. 10시 반이나 됐는데. 근데 이거 먹는 보다는 우리 야식 하나 시켜 먹으면 어떨까? 야식. 이왕이면 치킨 먹었으면 좋겠는데 치킨 먹으려고 생각하니까 저 길 건너편 쪽에 새로 치킨집 하나 생겼던데 새로 생긴 치킨집에 치킨 시켜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할까? 이걸 마음속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그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근데 이분은 단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보, 길 건너편에 치킨집 새로 생겼던데,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했어요. 길 건너편에 치킨집 새로 생겼던데, 이거는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마음속에 의도는 뭐예요? 치킨을 시켜 먹고 싶다는 게 의도예요. 자, 말할 때 기분 상태는 뭐예요? 7시부터 당신 기다린다고 저녁도 못 먹고 기다리니까 배가 많이 고파. 이게 기분 상태잖아요. 근데 이걸 다 입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길 건너편에 치킨집 새로 생겼던데 라고 한마디로 툭 던진 거지. 그럼 남편이 만약에 내용만 들었으면 어떻게 답할까요? 그래, 치킨집 새로 생겼나 보네 라고 가겠죠. 이렇게 넘어가면은 아내는 어떤 느낌 들까요? 이 남편이 내가 말하는 의도를 모르네. 그러면 이제 다시 내가 치킨 사복자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역적을 내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여자는 그냥 말을 안 하고 말 거예요. 그냥 말귀 못 알아듣는 남편한테 내가 말해봐야 뭐해, 그냥 웃고 지나가지,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남편이 공감적 경청을 한 거예요. 그 안에 모든 마음도 읽어주고 의도도 다 알고 이렇게 이제 다 이해가 됐어.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여보, 참 지금까지 밥을 못 먹고 얼마나 배고파. 정말 미안해. 그래서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야식 먹고 싶다는 이야기지? 그래 알았어. 새로 생긴 치킨집에 내가 전화해서 치킨 주문할게.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말하는 기본 상태도 존중받았지 의도도 존중을 받았어. 그러면서 자, 내용도 다 파악이 됐어. 그러면은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요게 중요하다. 요게 공감적 경청이다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경청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자,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그냥 훌륭해요. 그리고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 나는 공감적 경청하고 있다 손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해서 경청하기를 하고 있다 손 들어보겠습니다. 뒤에서 경청. 나는- 다 하고 있다 아, 이건 나는- 아니지만 나는 선택적 경청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선택적. 아니 그런 거 같아요. 다가 돌아가는데 그냥 무시할 때도 있고 듣는 척 할 때도 있고. 1, 2, 3, 4, 5 잘한다. 1, 2, 3, 4, 5 잘해요. 5번을 노력을 하는데 저는 이제 상담하다 보니까 5번이 그냥 됐거든요. 5번 저도 처음에는 안 됐어요. 그게 많이 참 안 되는데 이제 맨날 앉아서 이야기 들으니까 네. 마음이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5번이 돼요. 근데 이 5번이 되면은 말로써 그 사람을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말로써. 그냥 대화하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게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하는 분들은 빨리 5번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럼 5번이 왜 중요하냐? 자, 듣는다는 것은 곧 사랑이다. 시작. 듣는다는 것은 사랑이다. 듣는 것은 곧 보는 것이다. 듣는 것은 뭘 보는 것이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마음을 알아보는 게 바로 듣는 거죠. 그냥 귀로만 듣고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파비스 줌 미팅에서 제가 강의했지만은 이제 이 들을 청자를 가지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해봅니다. 우리 파비스 팀은 이제 복습하세요. 여기 보면 기자가 있어요, 그죠? 기자 밑에 뭐가 있습니까? 임금왕자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임금님이 백성의 말을 듣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들어야 된다. 임금님의 귀로서 들어주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이 눈목자가 있어요. 눈목자. 눈목자 아래에는 한 일자가 있고 그 위에는 열십자가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눈으로 살피면서 들어야 된다. 눈으로 살피면서 들어야 돼요. 뭘 살피느냐? 그 사람 마음, 감정 상태를 살피라는 거죠.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떤 기분 상태인지,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는지, 그 모든 마음 상태를 살피고 그 의도를 파악하라는 이야기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맨 밑에 뭐가 나옵니까? 마음 심자가 나오죠. 내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 마음을 공감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 마음을 공감하면서 들어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내 신발을 벗고 상대방 신발을 신고 내 안경을 벗고 상대방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봐라. 공감은 바로 내 안경을 벗고 상대방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내 신발을 벗고 상대방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대방 마음을 공감하면서 들어라. 마지막에 보면은 이 눈목자를 다시 나눌 때 입구가 몇 개가 나오냐면 세 가지가 나와요. 그죠? 세 개의 입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쵸? 이 첫 번째 입구는 뭐냐면요. 귀로 들었던 내용을 다시 입으로 리액션을 하면서 귀로 들은 내용을 입으로 리액션을 하면서 들어주고 두 번째 노목은 뭐냐? 눈으로 관찰한 내용, 눈으로 살핀 내용을 다시 입으로 리액션을 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입구는 자 가슴으로 공감한 내용을 이 공감한 내용을 다시 입으로 리액션을 하면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 들을 청자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을 청자도 있지만은 우리 이제 경청할 때 경이 이게 이제 기울일 경자거든요. 기울일 경자.
이제 기울일 경자의 경과 들을 층자의 청을 써서 경청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청.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경은 왜 기울일 경자를 썼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몸도 기울이지만은 마음을 기울이면서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뭔가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렇게 듣기가 힘들어요. 마음을 기울이라. 자, 마음을 기울이면은 귀로 정성스럽게 듣게 되고 눈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살피면서 또 마음을 공감하면서 또 입으로 리액션을 하면서 듣는 게 쉬워진다는 거죠. 이걸 정리해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단계 귀로는 소리를 듣고 말의 내용을 파악한다. 시작. 귀로는 소리를 듣고 말의 내용을 파악한다. 자, 2단계 눈으로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듣고 감정을 파악한다. 시작. 눈으로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듣고 감정을 파악한다. 3단계 가슴으로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한다. 가슴으로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한다. 4단계 입으로는 참여해서 상대방의 내용, 감정, 의도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듣는다. 입으로는 상대에서 상대방의 내용, 감정, 의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듣는다. 자, 요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대화하는 게 너무나 쉽죠. 자, 요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자, 일단은 경청에 대해서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A, B, C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처음에 만날 때 A는 이제 어프로치, 접근 단계입니다. B는 빌드 브릿지, 대화의 다리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C는 커스터마이즈. 자, 대화를 맞추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프로치. 어프로치 단계는 여러분들이 잘 하세요. 오늘 우리 김원수 선생님 처음 만났죠? 처음 만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자, 인사를 썼습니까? 미소를 지었습니까? 그렇죠.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이게 미인대칭이라는 거예요. 미소, 인사, 대화, 칭찬.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와 칭찬한다. 그게 기본이 되면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1단계는 사람들이 다 잘하는데 2단계에서 잘 못해. 2단계 이제 공감 행동을 잘 못하는 단계 문제란 말이에요. 자,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자, 미인대칭 비비불을 일단 생각합시다. 비비불. 비비불은 비난, 비판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불평, 불만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미인대칭 뭐라고 했죠? 미소, 인사, 대화, 칭찬. 비비불은 뭐라고요? 비비불. 비난, 비판, 비교, 불평, 불만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첫 만남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그래서 미인대칭을 생활하면 사람 사귀는 건 쉬워집니다. 그래서 사람 이렇게 사귀시고 그 다음 단계에 자 빌드업 다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공통점 이야기했잖아요. 공통점이 많아지면은 뭐가 커진다고 그랬죠? 믿음 신뢰가 커진다고 그랬죠. 믿음 신뢰가 구축이 되면은 래퍼가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사를 해서 이제 아는 사이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공통분모를 찾는 겁니다. 상대방 나의 공통분모. 나이가 비슷한지, 자 고향은 어딘지, 혹시 같은 학교를 나온 건 아닌지, 하고 있는 일이 나랑 비슷하냐, 취미 활동은 어떠냐, 뭐 좋아하는 음식은, 뭐 이런 건 이제 따져 들어가다 보면 비슷한 게 분명히 나오죠. 이제 비슷한 게 나오면은 뭘 해야 돼요? 그 비슷한 공통 분모에 대한 대화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본능적으로 남자들은 뭐 골프 치는 이야기, 옛날에 군대 이야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또 요즘은 가장 많이 노는 게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하면 안 되지만 정치 이야기, 정치 이야기, 뭐 윤석열, 뭐 한동훈,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사람들 모이면 다 그런 정치 이야기죠. 공통 관심사거든요. 공통점. 우리는 만나면 뭐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NLP, 그렇죠. 치유, 변화, 건강, 스피치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공통점을 찾다 보면 공통점이 많아지면은 어쨌든 공감대가 뭐 길어지고요. 대화의 다리는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C로 가자. 이제 C, 커스터마이즈. 맞춰 대화를 하자. 자, pay, space, and lead. 맞춰 대화하는 것도 앞에 설명했어요. 바로 이제 상대방의 관심사와 흥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관심사, 흥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관심, 흥미 분야는 집중도를 높여준다고 그랬죠? 집중도를 높여주면서 집중도는 또 래퍼를 형성한다. 자,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자 래퍼가 형성이 되는 시점이 있죠. 그때 내가 리딩, 이끌기를 하는 거예요.
페이싱, 페이싱 앤 리딩. 이 구조로 간다는 이야기죠. 간단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해보면은 상담은 너무 쉬운 게 어떤 의도를 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친절하게 미소 주고 인사하고 뭐 이제 커피를 한 잔 대접하거나 생수를 대접하거나 그러면 이미 이제 A 어프로치 단계 끝나버릴 거예요. 어프로치 단계는 뭐 그 상담할 때는 그 1, 2분이면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B 단계, 우리 센터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뭐, 여기, 저기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셨어요?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뭐, 그러면 자연스럽게 B에서 C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다 보면은 페이지 맞추기 되지, 뭐, C로 하면은 이끌기 되지. 너무 쉽더라고요. 너무 쉬운데 이제 문제는 밖에 나갔을 때 문제죠. 전혀 이제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만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객 상담이나 이거는 정말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객을 만난다는 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거니까 이건 ABC를 그냥 흘러갈 것이다 말이에요. 뭐 건강 상담한다면 건강에 대한 관심사가 이미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그 양자 분석기 이런 거 가지고 하면은 뭐 그냥 양자 분석기 가지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 해주면 바로 이제 C 맞추기가 될 것이고 리딩 이끌기도 쉬워질 것이다. 요즘은 그래서 너무 뭐 상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심 기울이기를 봅시다.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은 관심이고 관심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자세히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관심 갖기 1단계는 뭐냐면요. 자, 시선 접촉 시작. 시선 접촉. 부드러운 눈 맞춤을 하는 겁니다. 자, 2단계 얼굴 표정 시작. 온화한 묘소를 짓는 겁니다. 3단계 즉각적인 비언어적 반응 시작. 눈을 마주보면서 웃어주는 것. 눈을 마주보면서 웃어주는 것.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것. 이런 거. 자, 4단계. 즉각적인 언어적 반응 시작. 자, 같은 말을 리액션 반복해 주거나 또는 바꾸고 말하거나 어쨌든 내가 언어적으로 반응을 해 주는 겁니다. 편안한 자세를 갖는 것. 요 이제 5단계가 바로 이제 관심 갖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시선 일치를 많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시선은 4초의 법칙을 훈련해 보시면 좋아요. 4초. 어떻게 하냐면 한쪽 눈 4초, 또 다른 한쪽 눈 4초, 상대의 얼굴 전체 4초, 코 4초, 턱 4초, 이마 4초. 네. 자, 왼쪽 눈 4초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다음 오른쪽 눈 4초. 그 다음에 코 4초. 자, 자 얼굴 전체 4초, 코 4초, 턱 4초 쭉 돌아간다고. 자, 요게 이제 효과적으로 바라보는 건데,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거 바로 실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두 분씩 짝을 한번 지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